네, 78조 2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입니다. 이 조항은 앞에서 이제 경영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이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랑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하게 한 경우 원래 경영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지자체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앞에 78조 1항을 보면 원래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평가를 지자체장에게 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평가 끝난 후에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 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 정한 서류를 보면 먼저 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 결산서나 회계감사 보고서, 그리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 운영 계획과 실적 보고서,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어떤 법적 제도적 위반 사항에 대한 거,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게 감사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위반 사항을 보는 거, 그리고 5로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출해야 되는 건 경영평가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대통령을 정하는 요 5가지, 총 7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2항 경영진단 및 실시 및 결과 공개. 행안부 장관은 지금 이제 경영평가 또는 아니면 지자체에서 경영평가하게 한 경우에는 그 서류들을 분석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공기업에게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 건 3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요 내용은 앞에 68조의 사채 발행일 때도 내용이 나왔었죠. 요런 내용으로. 그래서 원래 사채 발행을 지자체장이 하면 되지만 3회계연도 이상 계속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할 때 그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자체장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비에 영업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리고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경우, 인력 및 조직 관리가 비효율적인 경우,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경우,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그 경영 운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순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3년 이상 연속 계속. 아니면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전년도 비해서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럼 무슨 일이지? 한번 이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비합리적, 비효율적, 불건전한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 경영진단 대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이상 이렇게 예시문이 나올 수 있는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앞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이제 200%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무구조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4조 3에서는 이게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사채 발행할 때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건 요 예시문에 나온다면 그건 틀린 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평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 60일 이내에 경영진단 대상을 확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71조 시행령 71조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 요 내용은 이제 경영진단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진단 수행 위해서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78조 5에 보면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정책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이 요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게 상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수도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5년 이상 공인회계사라는 건 똑같고 관련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구성위원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에 대한 경비부담에 대한 건데요. 행안정안전부 장관은 예산 범위 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를 당의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방공기업에는 경영진단과 관련된 어떤 운영비, 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당의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날 이에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 시험 문제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해체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될 때 해체된 것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경영진단반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체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네, 사망, 개선 명령.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진단 결과 지자체장, 공사사장, 공사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임원 해임, 조직 개편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지자체장, 공사사장, 공단 이사장입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에 해당되지 않죠. 개선 명령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지자체장, 공사사장, 그리고 공단 이사장. 만약에 지방 공기업에 대해 직원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공사사장이 임명권자인 공사사장이 하게 되겠죠. 시행령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78조 2 3항에 따라 다음 각호 경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의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감봉해임 등 인사조치. 자, 임직원이니까 임원 플러스 직원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직원의 어떤 감봉을 해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걸 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에는 이게 포함이 되지만 그걸 하는 건 임명권자가 해야 되니까 공사사장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호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 등 인력 조정,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구조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망의 명을 받은 지자체장, 공사사장,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